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20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유연성을 언급하는 등 지금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라는 것에 착수했습니다. 이 결국 관세 부과 수순에 돌입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반도체 관세 부과는 어떻게 될지, 이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 이게 미칠 파장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의 이주환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뭐 하루마다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조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네, 일단 그 미국 정부에서는 반도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보 영향 조사가 뭐 한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무언가 사실은 지금은 관세이긴 했지만 뭐 관세가 됐든 벌금이 됐든 뭔가 부과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했는지, 네. 뭐 과거에 중국을 제재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 할 때 항상 안보에 대한 것들을 이슈로 삼아서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들이 결국엔 경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보면 뭔가 본인의 논리가 네.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네.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어떤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네. 반도체 관세 부과하기 위한 조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안보 영향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과를 미리 다 정해놓고 결국에는 미국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왜 이 관세를 부과했는지라는 논리가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조사 기간이 사실 뭐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그냥 내부적으로 간단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놓고 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부과했다라는 스토리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네. 진짜 뭔가 조사를 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형식적인 절차로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반도체화라든가 이런 쪽의 관세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편 관세도 전 세계의 모든 국가한테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를 했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10% 일괄적으로 낮췄잖아요. 네.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145% 관세가 네. 유지되고 있는데 반도체도 결국에는 중국을 제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데 맨 처음부터 중국만을 하게 되면 또 약간 형식적으로 공정거래에 미국이 침해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 중국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타겟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방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뭔가 기업별로 유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것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유연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뭐 원하는 대로 대상을 마음대로 빼줄 수도 있고 중과세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종 타겟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셨지만 조사를 하는 거라고 이제 대회에 얘기를 한 거지만 실제로 시기나 관세율도 대충 충분히 전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수치를 지금 예상하기는 쉽진 않은데 네. 일단 시기에 대해서는 주말에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라고 일단 네. 표현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그 주 다음 안에. 주가 2주를 말하는지 네. 달력으로 하면은 이번 주에 첫날이 일요일이니까 그 네. 다음 주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네. 뭐 최소한 2주 안에는 나온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관세율이라는 게 국가별로 차등화할 수도 있고 그냥 동일한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어서 네. 지금 대상이라든지 뭐 폭 같은 것들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자동차랑 철강, 알루미늄 이런 네, 것들은 네. 지금 25% 관세가 예. 부과되어 있고 예. 보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하면서도 그 품목별 관세는 25%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일단은
기준은 2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국가별로 차등을 둘지 아니면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백악관 발표 내용 혹은 상무부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발표 내용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 테니까요. 그 결과를 한번 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이 뭐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뭐 조사한다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전에도 항상 보면은 뭐 슈퍼 이런 이름 붙은 법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을 합법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법조문들이라서 네. 지금 무역 확장법 232조가 구체적으로 그런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을 공격할 때도 항상 이 법을 썼고 과거 철강 자동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부과할 때도 이 법조문을 항상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도 아마 지금 근거를 이 법을 가지고 지금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게 어디서 봤는데요. 그 뭐 조사와 검토하는데 보통 뭐 1년 이상 1년 정도 최대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조사 기관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를 따지기가 어렵지만 일단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측근에서는 준비가 다 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벌써 한 6개월 정도는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게 네. 올해 안에가 될 건데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다음 주라는 말을 언급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이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불확실성이 계속되느니 뭐 어느 정도 일단 윤곽이 확 드러나야 좀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또 대처할 수도 있고 또 협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더 지금 늦어지진 않았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기업 생각이 입장에서는 드는데요. 뭔가 어쨌든 구체화가 돼야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예. 뭐 A 플랜을 갈지 B 플랜을 갈지 아무것도 안 할지 결정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상무국과 백악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부과했던 고율의 관세가 갑자기 또 지연되기도 하고 또 수치가 낮아지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최근 한 2, 3주 사이에 관세와 관련해서 아마 미국 공식적으로 나온 오피셜리 나왔던 모든 멘트들을 보면은 네. 뒤죽박죽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기업들이 사실은 최소한 1년 정도의 기업 경영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네. 지금같이 뭐 한 주 단위 하루 단위로 다른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무엇인가가 확정이 돼야지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뭐 혜택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손실을 줄이는 쪽이 될 텐데. 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다음 주라고 언급했으니까 일단 한번 2주 정도 기다려보고 네. 그게 확정이 되더라도 또 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약간 이제까지를 보면 미국의 기업들이 또 로비를 하게 되면은 아하. 일부 품목이나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또 유예할 수 있는 네.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사실 확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정말 확정이냐라는 것도 우리는 또 항상 윤곽이 좀 드러나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확정되고 최소한 이것이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서 변동이 없어야 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되겠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유연성이 있을 거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해 본다라면 유연성을 어느 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 그 유연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여지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백악관에서의 표정을 보면은 호불호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좋아할 때, 싫어할 때. 그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활짝 웃을 때가 언제냐 하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을 때였고 네. 그럴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멘트도 굉장히 우호적인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그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적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서 그나마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는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하는 기업들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손실을 줄여주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2년 후에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뭐 고용지 지표 같은 것들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하고 다 연동되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방국보다는 좀 팔이 안 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하면 좋겠죠.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세계 각국의 반도체들이 이제 미국 투자를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그 이상을 또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기업은 TSMC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 기업들이 주요 고객들인데 고객들이 사실은 주문을 맡기고 싶어도 공장 캐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줄을 네. 서서 기다리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재료비 인건비들이 상승하는 것들 감안하더라도 네. 그래도 TSMC는 어느 정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어허. 포인트가 있지만 네. TSMC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수혜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아마도 곧바로 투자 약속을 통해서 무언가 협상의 키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제 별도 관세 적용되는 25% 관세 적용되는 철강, 뭐 알루미늄 이런 쪽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관세가 매겨진다라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세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무관세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된다라면 우리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으로 수출될 때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반도체는 사실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 1%대이기 때문에 네. 1차적인 피해는 없고요. 네. 하지만 2차적인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 건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1위가 중국, 네. 2위가 홍콩, 3위가 베트남, 4위가 대만입니다. 네. 여기서 중국과 홍콩으로 가는 거는 결국 중국 본토에 있는 뭐 컴퓨터가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그러니까 전기 전자 제품을 최종 제품을 조립하는 기업들로 갔다가 결국엔 그 중에 한 10% 정도는 또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구조일 거고요. 네.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거는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제 미국으로 갈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어쨌든 완제품에 붙게되는 관세 네.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만으로 가는 거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TSMC를 통해서 파운더리를 하니까 네. 결국에는 TSMC가 있는 대만으로 갔다 결국 다시 그것이 미국 기업들한테 가는 구조라서 그 모두가 다 사실은 이제 무역 코드로 하면 반도체 코드는 아닌 겁니다. 다 그러네요. 완제품 코드인 거죠. 네, 네. 스마트폰, 뭐 컴퓨팅, 프로세싱, 뭐 유닛 이런 게 될 거라서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붙는 관세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전기전자 완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세가 붙을 거냐가 사실은 그게 많이 붙으면 한국에서 중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으로 가는 수출이 감소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2차적인 피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잠깐 반도체 업황을 짚어보면은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난 1분기 실적이 이제 그 메모리 수요가 많이 확대됐다면서요. 기대 이상으로. 그리고 그 메모리 수요가 네.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가요? 어떻게요? 지금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근거를 대긴 쉽지는 않은데 왜냐 그게 꼬리표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관세가 이제 고율의 관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많이 사서 완제품을 만들어 선적을 하기 위한 수요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미리 당겨서. 그런 거들 당겨서 네. 발생한 거라면은 네. 2분기 되면 그 수요가 급감하는 효과가 나니까 그러네요. 오히려 더 타격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기업 실적을 놓고 보면은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는 사실 전통적으로 비수기거든요. 반도체 원래. 기업들한테. 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늘 말씀드린 이제 사이클에서 올 상반기까지가 호황기 사이클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호황기의 끝물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반기는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 이제 호황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아니라 하반기부터 본격적 불황이 시작되는 사이클이라서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분석 자체가 좀 다르게 각도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래요? 거죠. 예. 호황 불황의 사이클이 좀 짧아요. 어떻습니까? 반도체는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호황기가 1년 반, 네. 불황기가 2년 반 정도 되고요. 지금의 호황기가 언제 시작됐냐? 작년 1분기부터. 네. 그러니까 올해 2분기까지가 이제 딱 1년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올 상반기까지가 호황기고요. 하반기가 되면 원래 사이클대로 하면 오히려 불황으로 가기 때문에 네. 수요가 좋아질 가능성이 근데 많지 않습니다. 호황기인데도 그다지 그렇게 뭐 이 반도체주 맞습니다. 들고서 이익을 봤다는 분들도 많지 않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호황기는 끝나가고 불황기에 접어들는데 이제 관세가 매겨지게 돼서 1차적으로 당장 피해는 없더라도 2차적인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면 좀 뭔가 좀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게 느껴지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 시기가 사실은 다가온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뭐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느냐? 네. 그거는 결국엔 HBM의
효과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HBM의 마진율 같은 경우 하이닉스로 보면 제가 볼 때는 50%에서 60%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높아요. 마진율이라 예. 제가 볼 때는 HBM을 제외한 다른 D램 낸드 제품은 수익성이 거의 적자에서 흑자를 살짝 넘어선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네. 그런데 이제 HBM의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원래 사이클로 하면은 불황으로 가지만 네. HBM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에 상관없이 하반기까지도 실적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지만 HBM의 수혜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라면 수혜에 들지 못하는 기업은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 수요만 놓고 보면 좀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범용 그 레거시 제품 같은 것들은 어때요? 전망은? 수요가 이번 호황기 사이클이 원래 호황 사이클이 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가격 효과로 인한 이제 매출이나 수익성 증가도 있어야 되고 네. 실질적으로 수요, 그러니까 비트 그로스, 제품의 양으로도 증가하는 효과가 같이 나타나는 게 호황기인데 네. 작년 1월부터 시작됐던 호황기에는 사실은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호황기였어요. 이례적으로. 네. 가격 효과만 나타났던 호황기라 호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호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나마 애매했던 호황기마저도 이제는 끝나가는 시점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들이 타이트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 글로벌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좀 변곡점에 가까워졌다 이런 분석들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폭격 수준의 관세 매기는 거는 좀 중단이 되고 결국 이제 중국하고 미국 두 나라 대결로 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협상용으로 또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국가별 보편적 관세를 한국 같은 경우 26%였었고요. 하고 나서 불과 한두 주 뒤에 90개월을 유예했잖아요. 그 시점이 사실은 90개월이 아니라 90일 동안, 네. 90일 동안 그 날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은 원래 의도했던 바가 조금 윤곽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관세 전쟁은 협상용이었다. 그래서 약간 협상 테이블을 끌어오기 위한 어떤 엄포용이었다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중국은 사실 원래부터도 트럼프 1기 때 바이든 행정부 때도 네. 같은 맥락에서 항상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스탠스일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사실은 좀 제가 볼 때 변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서는 미국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시그널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오히려 급하지 않다라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 쪽이 좀 조바심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결국에는 상반기 내에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네.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있을 예상이 되고 거다. 있는데 네. 거기서 중국이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보따리, 선물 보따리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극적인 타협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그것과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일기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미중 갈등의 어떤 그 좀 수혜를 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비슷한 사이클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살짝 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기 때는 아주 그냥 중국의 몇몇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식이었었죠.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미국 제품이나 우방국의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를 쉽게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었었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한국 기업이 수혜를 누린 거는 중국의 추격 속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정도가 다였고요. 그거를 제외하면 오히려 한국 기업들도 더 손해를 본 게 많죠. 중국하고 거래하는 것들이 불편해진 거잖아요. 화해하고 일단 거래 못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화해가 굉장히 큰 고객 중에 하나였었는데 아예 거래 못하게 되니까 매출이 한 10%가 날아가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중국같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엔비디아를 통해서 중국 H20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것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만약 중국에 대해서 그런 판매가 막히게 되면 네.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은 타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사실은 플러스 요인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더 컸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이슈, 관전 포인트 뭐 이런 거 좀 끝으로 짚어주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올해는 아마도 계속 연말까지도 불확실성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도 지금 굉장히 롤러코스터와 같은 장세가 반복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나는 뭐 아예 장기면 괜찮아. 2년 3년 장기면 괜찮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좀 더 저는 투자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만큼 주가도 굉장히 짧은 사이클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밴드를 설정해 놓고 네. 하한과 상한을 설정해서 네. 자주 사고 파는 전략이 제가 볼 때는 리스크도 줄이고 누적 수익률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